바랍니다. 예, 경기 남양주 얼구 김한정 의원입니다. 우리 남양주는 550년 된 유네스코 숲 광릉숲이 있습니다. 국립수목원도 있고요. 내년 봄이면은 4호선 진접섬도 개통됩니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왕숙 신도시도 지금 건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최근 예,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과징금을 부과하셨죠? 네. 얼마 부과하셨습니까? 예, 제가 9억 7천을 부과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이 좀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자료를 보니까 과징금 부과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 정도 수준이고 6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일 건데 이렇게 적발 내지는 시정 건수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술 유용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혁신을 할 인센티브를 줄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준사법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서도 저희는 과징금 고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의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술 탈취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과징금 부과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술 탈취를 당한 기업에게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그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해배상 정도를 지금의 3배소에서 10배소까지도 높이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아직 진척이 별로 없었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결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특히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 R&D 개발 의욕을 갖다가 좀 낮추고 그리고 생산 의욕을 갖다가 낮추는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대기업의 벤처 캐피탈 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 허용하자. 자, 이렇게 벤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는데 걱정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이 정책 취지에 반하는 금산분리나 또 공정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자본이 벤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그 취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문제도 있고요. 타인 자본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됐지만 좋은 규제, 필요한 규제, 공정 시장 경쟁을 도리어 해치는 그런 도움되는 규제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 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민생 경제 등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내내 보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원처장님, 네, 문재인 정부가 보훈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른 어느 때보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급인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까? 박근혜 정부입니까? 예,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백선엽 장군 논란 때문에 이런데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으로 안 가고 대전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장군 묘역이 서울 현충원은 만장이 됐기 때문에 대전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하세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따뜻한 보훈,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쫄쫄매고 계세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요새 좀 헷갈리는 게, 아니 야당 원내대표님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전체주의자라고 뭐 독재를 한다고 그러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은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고, 가장 센 정부가 전체주의 정부 아닙니까? 네? 그 좀 용어를 쓸 때 물론 뭐 이해가 됩니다. 강조법도 있고 좀 헷갈리게는 하지 맙시다. 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저 외통위에서 통일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자주국방, 자주는 무슨 용공용어라고. 이게 어느 시절 이야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이야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용공입니까? 예? 좀 낡은 색깔론, 그리고 보훈 막 강조하면은 보수 뭐 박수 받을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민 분열하는 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원래 진보 정부가 보훈에 더 신경 씁니다. 자, 제가 질의하니까 제 보훈처장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어들지 마세요. 자, 위원장님, 저런 분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과 내통했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99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는 한나라당입니다. 요새 하도 당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연결이 될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 참사를 만나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흔들어 달라, 휴전선 위에서 총을 쏴달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소가 됐고 이분들은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적과의 내통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용어 쓸 때 좀 신중하게 합시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보훈처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한 입장을 가지시고 그간의 성과,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구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구글 메일 혹시 쓰시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구글이 사용자 이메일 내용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글은 사용자 이메일 내용을 수발신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상업적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일부 무료를 내세운 플랫폼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바이탈 데이터라든지 신체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동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그 뭐 동의하십니까?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누르고 네네.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오일이고 데이터가 경제고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부당한 것이 없는지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아니면 디지털 경제로 심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로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었던 정보 그리고 본인이 제공하는 것도 모르고 사용되었던 정보들이 실제로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이 온라인 사업자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저장되고 활용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자상거래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 앱마켓 시장이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구글 하나만 점유율이 76%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또 구글은 앱 이용할 때마다 결제 대목의 30%를 수수료로 그냥 챙겨가고 있어요. 자, 이런 거대 플랫폼 사업 그러면서도 뭐 세금은 별로 안 되죠. 네. 자, 이런 상황을 계속 해 나가게 될 때 우리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서 공정성, 또 이 거래 과정이 가질 수 있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들 특히 이런 구글처럼 이렇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에 대해서 공정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갖다가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불공정에서도 다른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있어서의 반경쟁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지침을 갖다가 변경하는 동시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